반갑습니다. 이변이 있는 부동산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대화 녹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든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발달했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화 녹음을 하면 처벌받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화 녹음이 어디까지 하면 처벌을 받고 또 어디까지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재판에 제대로 쓸 수 있고 증거로 쓸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담 사례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담이 많았어요. 고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A가 주인으로 있는 그 X 아파트를 자기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제가 함부로 세입자를 들어놓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은 그거 A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나한테 다 이렇게 시켜서 내가 대신 대리로 계약하라 해놓고는 자기가 계약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낮은 가격에 세를 놨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계약할 당시에 그 임대인분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지참 같은 거 하신 적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분이 그냥 가서 계약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임대인의 위임을 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의도였는데 일단은 정식적인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이런 게 없었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A가 고객님한테 보증금 얼마의 기간 얼마로 해라. 내 대신 계약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예, 있어요. 전화 통화한 게 있고 녹음을 해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녹음 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거 변호사님 그거 허락받고 한 게 아니라서 이거 재판에 쓰면 불이익이 있거나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물어보시는 고객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나면서 오늘 그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허락 없이 녹음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처벌을 받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이 점에 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얘기하고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의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뜯어보시자고요. 대화 녹음을 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즉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총 몇 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중요한 거는 그 녹음한 사람이 참여만 하고 있다면 그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다? 내가 대화자, 내가 대화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녹음을, 그 전화통화를 녹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니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이제 논리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대화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것이 음성권 침해, 이 말에 대한 권리, 음성에 대한 권리를 이제 침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다만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또 이렇게 판시하기도 합니다. 음성권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대화한 녹음의 양태나 어떤 목적이나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녹음 자체가 사회 통념상 그렇게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지지 않는다 아예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실무상 최악의 경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상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만 원 안쪽이라고 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민사상의 책임은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민사상의 그 책임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봐서 좀 책임을 좀 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화 녹음을 그러면 내가 허락받지 않더라도 내가 대화하는 대화는 처벌받지 않고 뭐 민사의 책임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 녹음을 어떻게 증거로 제출하면 좋으냐,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녹취록, 녹음의 음성 파일을 글로 이렇게 옮겨 따는 걸 녹취라고 합니다. 녹취록이란 걸 작성해서 그 녹취록과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본 파일만 제출한다 그러면 재판부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너네 그 잘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안 그래도 일이 많은 어떤 재판부인데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어느부터 어디까지 그 부분을 딱 녹취록으로 정리해서 원본 파일을 함께 정리를 해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훨씬 더 보기 쉽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훨씬 더 이득되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니까 반드시 녹취록을 작성하시기를 권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죠. 녹취록은 어떻게 작성하는데요? 하면 원칙적으로는 국가공인 속기사가 있습니다. 속기사에게 의뢰를 해서 뭐 10분 단위 아니면 1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2-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속기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이거 뭐 녹취록 맡길 돈이 너무 없어요, 2-30만 원 너무 많은데요 한다 그러면 요즘은 AI 프로그램도 있어요. 클로버 노트라고 네이버에.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녹취록 그거를 어느 정도 AI가 옮겨 적어서 이제 그거 좀 수정을 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식 그 국가공인 속기사에 의한 녹취록이 아니면 나중에 어떤 증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겠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다툼의 소지가 되고 이거 못 믿겠다, 이거 국가 속기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비용을 또 들여야 되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화 녹음을 허락 없이 했을 때 어디까지 처벌을 받고 어디까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을 통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